자, 이렇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추석 연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석에는 일단 쉬긴 쉬어야 될 텐데 그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잠 못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황과 함께 앞으로 추석 이후에 시장 전망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혼조세 같습니다. 그 이유는 710 대책이나 84 대책 때 상당히 보유세나 아니면 취득세 포함해서 거래세까지 상당히 높게 올라갔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서울의 우량 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신 반면에 또한 넘쳐나는 그 유동성 약 3천조 이상 되는 그런 유동성과 더불어서 또한 앞으로 이제 서울의 우량 지역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같이 계속 규제가 심하면은 좋은 양질의 새 아파트 공급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8월 이후 그 작년에 12월 대책 이후에 가격이 상당히 계속 올라갔다가 710 대책이나 84 대책 이후에 많이 매도 매수자 서로 관망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한 매도자 입장에서는 공급이나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 때문에 차후에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거래가 상당히 급감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관망세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강남권 포함해서 마영송 같은 데도 혼조세가 유지되는 게 거래량 상당히 급감하고 있지만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그 전국가보다도 상당히 가격이 높게 그 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난해한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좋은 지역의 새 아파트나 아니면 그 대장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그 세계 유일한 제도죠. 전세 제도 때문에 투자하실 때 대출을 안 받더라도 전세가 이용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임대차 보호법 포함해서 그 임차인들 보호 규정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강화됐고요. 또한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여러 가지 한 27만 호 정도 앞으로 한 2028년까지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내년에는 일단 사전 청약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보다도 일단 청약 쪽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전세 물건 자체가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재건축 같은 데도 실입주 요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양도세를 비과세 받거나 감면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2년 이상 이렇게 그 주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전세 물량은 상당히 앞으로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따라서 수도권 포함해서 최근에 세종시나 아니면 울산, 경북 같은 그 이해 지역까지도 전세 물량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그 월세 전환 지금 당분이라 최저 금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려 뭐 0% 가까운 그런 기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에 그 집어넣어갖고 이자 소득보다는 아무리 이번에 월세 전환이 2.5%로도 줄어들지만 그래도 월세 전세를 받아서 전세금을 은행에 목돈 집어넣어봤자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월세로 이렇게 전환이 가속화된다. 그 이유 때문에 전세 물량은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서울이나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규제 이해 지역, 김포나 천안 같은데 아파트 특히 이제 신축 그 청약 경쟁력도 세고요. 또한 바로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전매 제한이 아무래도 거래 제한되는 보다는 원활한 부분도 있고요. 또 대출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유동성 그런 작업이 천안이나 김포 쪽으로도 이렇게 유입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공공 재건축은 상당히 그 나서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지만 또한 거기에 아울러 갖고 50%의 어떤 그 임대주택을 넣는 규정이나 또한 여러 가지 거리 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늘어나는 용적률보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보다도 약하다는 생각이 갔기 때문에 공공재건축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공공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그 임대주택이 늘어나더라도 기존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해제된 지역 포함해서 재개발 리턴이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은 차라리 그 공공재개발로서 여러 단지가 지금 그 신청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현황에 더불어서 앞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의 그 전망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똘똘한 집 한 채, 강남권 포함해서 마용성 그간 계속 한 4, 5년간 계속 올라갔던 곳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렇게 둔화되겠지만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안 좋은 지역이나 아니면 올라가지 않을 그런 매물 같은 경우를 벌써 정리를 다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존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똘똘한 집 한 채, 또 최근에도 자금력 있는 분들 30대 같은 경우도 강남권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계속 어느 정도 그 매수세가 받침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똘똘한 집 한 채 의식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서울의 유수단지도 일단 약보합세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취득록세도 많이 올라갔지만 가장 문제가 종합부동산세 포함해서 보유세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 세대 같은 경우 그 집을 팔기 전에는 일단 세금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양도세가 내년 이제 6월 이전에 하면 아무래도 10%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그 매물이 어느 정도 출현이 되지 않겠나. 그에 따라서 약보합세가 지역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약보합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여러 가지 청약 점수가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 점수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청약을 안 하고 일단 그 여러 가지 좋은 지역의 특별 공급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당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일단 사전 청약 물량이 한 6만 호 정도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 수도권이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규제 이해 지역 같은 경우 광역시에서도 주요 그 랜드마크성 있는 주요구 같은 아파트 청약 시장에는 계속 관심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학교나 또한 여러 가지 그 우량 시설, 직지 근접이 있는 지역, 강남권 포함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보합세가 유지되더라도 일정 물량의 새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면은 일정 시기 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주택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꼬마 빌딩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주택보다는 그 과세 표준이 작고요. 또한 임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종합부동산세도 감당도 되고 또 노후에 어느 정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꼬마 빌딩에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종목 재개발 포함해서 수도권의 재개발 초기 단계, 왜냐면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는 상당히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겠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초기 단계 쪽에 이렇게 관심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이후 향방에 대해서는 더 시장을 보겠지만 일단 자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의 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좋은 지역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